안녕하세요. 시골 사는 개발자입니다. 되게 오랜만이다, 그죠? 제가 며칠 전에 신입사원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컴퓨터를 한 번도 조립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요즘 조립을 안 하나? 했더니 필요한 부품만 뚝뚝뚝뚝 해서 이렇게 2만 원 정도만 주면 조립까지 다 해준대요. 세상이 정말. CPU와 메모리, 하드디스크는 어떤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개발자들은 어떤 항목에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연히 컴퓨터 공학의 아버지 앨런 튜링의 이야기로 시작해야겠죠.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영화를 보시면 이분의 생애를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삶을 살다간 천재 이야기. 안 보신 분들을 위해 영화의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연성과 논리를 통해 기계를 제어할 수 있다는 첫 개념을 만들어냈죠. 튜링 기계라고 불리는 장비를 통해 이를 증명해냅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는데, 연산 규칙을 바꾸려면 하드웨어 세팅을 사람들이 일일이 다 바꿔줘야 했죠. 플러스 연산을 하려면 플러스 기계에 선을 연결했다가 마이너스 연산을 하려면 다시 마이너스 기계에 선을 연결하는 그런 식인 것이죠. 독이 든 사과를 먹고 떠나버린 앨런 튜링의 빈자리는 희대의 사기 캐릭터 폰 노이만이 접수합니다. 사진의 오른쪽에 계신 분이죠. 이분의 전설적인 얘기는 워낙 유명한 얘기가 많으니 꼭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분은 현대 컴퓨터 아키텍처의 근간을 만들어내신 분인데, 입력과 출력, CPU, 메모리 등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의 구조는 이 폰 노이만이라는 분께서 만들어주신 위대한 유산인 것이죠. 자, 이제부터 컴퓨터 내부를 이루고 있는 중요 장치에 대해 알아보시죠. 먼저 각각의 장치를 꽂을 수 있는 메인보드 기판이 필요합니다. 이곳에 CPU, 메모리, 하드디스크를 연결하면 메인보드의 데이터 버스를 통해 각각의 장치들이 서로 통신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이 메인보드에 컴퓨터의 뇌에 해당하는 CPU를 장착하여 줄 수 있습니다. CPU는 가장 유명한 제조사로 인텔과 AMD가 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CPU 제조사마다 CPU가 꼽히는 소켓 규격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CPU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지원되는 메인보드를 구매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32비트 CPU와 64비트 CPU가 있습니다. 물론 최근의 CPU는 모두 64비트 CPU겠지만 이 차이를 알아두는 것만으로도 프로그래밍을 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32비트 CPU는 몇 바이트인가요? 그쵸? 4바이트입니다. 8개의 비트를 묶고 우리는 바이트라고 부르니 32를 8로 나누면 4바이트 맞습니다. 여튼 32비트는 2의 32승이니까 표현할 수 있는 데이터 수는 42억 9천 정도 되네요. 42억 9천 정도 됩니다. 이를 기가로 환산하면 대략 4.2기가까지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겠네요. 혹시 비트와 바이트의 더 큰 개념을 잘 모르시면 제 강의 중 이진수와 16진수의 원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2비트 CPU가 연산할 수 있는 최대값은 42억, 기가로 표현하면 4.2기가까지입니다. 이 말은 4기가 데이터가 넘어가는 용량의 데이터는 처리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영화 한 편의 용량이 4기가가 넘는다든가 파일 크기가 4기가가 넘어가는 파일은 CPU가 인식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드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흔한 8기가 메모리 카드 한 장도 32비트 컴퓨터에서는 인식하지 못합니다. 최대 인식할 수 있는 데이터 값이 4.2기가 이내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죠. 자, 이런 문제는 64비트 CPU에서 단박에 해결됩니다. 64비트는 바이트로 8바이트가 되겠죠. 2의 64승은 18446입니다. 읽을 줄도 모르겠네요. 여튼 무시무시하게 많이 커졌습니다. 아참, 64비트 CPU의 성능을 제대로 지원하려면 여러분의 OS도 64비트를 당연히 지원해야 합니다. 아마 당연히 지원하고 있을 겁니다. 혹여나 확인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윈도우 키와 X키를 동시에 눌러 시스템 메뉴를 눌러보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개발자에게 가장 중요한 장치죠. 바로 메모리입니다. 컴퓨터 성능에서 CPU와 함께 가장 성능을 많이 좌우하는 장치입니다.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실행한다는 말을 흔하게 사용하는데, 이 말을 개발자가 이해하는 방식은 파일에 저장된 데이터가 메모리에 업로드 되었다고 이해하면 정확합니다.
메모리에 데이터가 로드되면 CPU와의 연산에 의해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동작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드디스크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파일과 데이터는 이곳에 보관됩니다. OS 또한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죠. HDD, SDD, 외장하드, 여타 최신의 인터페이스를 가진 다양한 하드디스크가 존재합니다. 이 하드디스크는 저렴한 가격에 용량이 클수록 느리다고 보시면 됩니다. 컴퓨터 내부를 구성하는 모든 아키텍처를 통틀어 하드디스크는 가장 느린 장치입니다. 그래서 입력과 출력이 많은 프로그램일수록 성능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초창기 컴퓨터는 CPU가 하드디스크를 직접 액세스하는 구조였습니다. 플로피 디스크를 읽거나 하드디스크를 리드, 라이트 하면서 엄청나게 느린 성능을 보였죠. 그도 그럴 것이 가장 빠른 CPU와 가장 느린 하드가 데이터를 주고받으면 가장 느린 하드에 자연스럽게 성능이 맞춰지는 것이죠. 1차선 도로에 시속 300km 성능의 슈퍼카가 있어도 경운기가 앞에 달리고 있으면 경운기 속도에 맞춰지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병목 현상을 없애기 위해 메모리 선수가 등판합니다. 일단 하드디스크에 있는 데이터를 메모리에 업로드시키면 이후 연산 과정은 CPU와 메모리가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엄청난 성능 향상을 일궈내는 것이죠. 메모리는 컴퓨터 전원이 꺼지면 기록된 데이터가 모두 지워지는 휘발성 특성이 있다고 표현하고, 하드디스크는 전원이 꺼져도 데이터가 지워지지 않는 비휘발성 특성이 있다고 표현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컴퓨터 성능의 최대 핵심인 CPU의 기본 클럭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컴퓨터를 구매하려고 보면 몇 기가헤르츠라는 용어를 많이 보게 되는데요. 우선 헤르츠라는 용어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헤르츠라는 용어는 독일 물리학자 하인리히 루돌프 헤르츠를 기리기 위한 것인데,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라디오, 텔레비전에서도 주로 쓰는 용어입니다. 95.1MHz TBS 라디오입니다.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겁니다. 이 헤르츠라는 용어는 1초에 몇 번이라는 개념으로 진동이나 클럭, 주파수 등에 쓰일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듯 아날로그 진폭이 한 번 진동하면 1Hz, 4번 진동하면 4Hz, 1000번 진동하면 1000Hz, 즉 1kHz라고 표현합니다. 좀 더 쉽게 초시계를 예로 들어보죠. 초시계는 1초에 한 번씩 째깍, 째깍 이렇게 움직입니다. 현재 3초라면 4초, 5초, 그렇죠? 1초에 한 번씩 움직입니다. 그래서 시계의 성능은 1Hz로 동작한다고 표현합니다. CPU를 예로 들어 1초에 4번 클럭이 발생하면 이 CPU는 4Hz로 동작한다고 표현합니다. 참고로 클럭은 CPU가 데이터를 표현하기 위해 전압을 내렸다 올렸다 하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3.2GHz CPU는 3.2 곱하기 기가가 10의 구성이니까 32억 클럭 또는 비츠, 그렇죠? 1초에 32억 번 클럭 처리가 이루어지고, 이를 프로그래머 입장에서 메가바이트로 한번 변환해 보면 초당 400MB 정도 연산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어마무시한 연산 처리 능력입니다. 그죠? 알파고를 꺾은 이세돌이 새삼 더 대단해 보입니다. 여튼 이걸 대강의 클럭 형태로 그려보면 3.2GHz CPU는 1초에 32억 번 데이터 연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연산 능력을 가진 CPU가 좀 더 작아져서 기존 CPU 크기에 2개가 집적된 것을 듀얼 CPU, 4개가 집적된 것을 쿼드 CPU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왕 CPU 성능을 얘기한 김에 오버클럭의 개념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오버클럭은 1도 모릅니다. 하드웨어 쪽은 너무 어렵고 관심도 별로. 일반적으로 출시되는 CPU의 기본 클럭은 제조사가 적당하고 무난한 또는 적정한 수치의 값으로 출시하게 됩니다. 이는 제조사에서도 좀 더 높은 성능을 원하는 유저를 위해 오버클럭 값을 자동으로 높여주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1초에 3.2GHz로 동작하게 출시하였지만 3.5GHz 정도로 클럭을 높여도 문제가 없으니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하는 의미입니다. 물론 더 많은 클럭을 표현해야 하니 전기세나 발열은 좀 더 올라갈 것입니다. 무리하게 오버클럭을 하는 경우 더 많은 전압을 쓰고 그만큼 CPU가 뜨거워지면서 오동작하거나 또는 심한 경우 CPU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오버클럭은 전문가, 매니아층에게 맡기고 제조사가 제공하는 오버클럭 범위 내에서 즐겁게 게임하시고 프로그래밍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컴퓨터 아키텍처에 대한 대략적인 이해가 좀 가시나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